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 도를 넘은 음해를 했다고 판단되는 유튜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황교안TV 커뮤니티와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10월 24일 한 유튜브 빵식이TV라고 합니다. 한 유튜브에서 저를 극심하게 왜곡하는 엉터리 동영상을 올렸다. 그 내용 요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완벽하게 배신했으며 우파를 현재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서 법에 따라 제출된 탄핵 의견서를 탄핵 찬성 의견서로 둔갑시켰다. 제가 탄핵 주범이라고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묵과할 수 없다. 곧바로 고소하겠다라면서 거짓을 처단하고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상당히 격분한 것 같습니다. 황 총리가 바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빵식이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어떤 유튜브 채널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번에 황 총리가 고소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대략 어떤 채널인가 제목 같은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의 유튜버인지는 짐작이 됩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황 총리의 고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바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니까 황 총리는 이 빵식이TV라는 유튜버의 보도 내용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자신을 극심하게 왜곡했다라고도 표현했고 거짓을 처단하고 진실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의 보도 내용이 얼마나 사실보도, 진실보도에 가까운 것인지 혹은 황교안 대표의 반응과 대응이 법적으로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 같은 것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황교안 총리가 밝힌 입장문을 팩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또 최근 10월 22일과 10월 26일 그러니까 나흘 만에 두 차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상북도 구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0월 22일에는 부방대가 주관하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모식을 열기 위해 구미를 찾았고 또 10월 26일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관하는 추모식 및 그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미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구미를 방문하고 귀경한 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역시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커뮤니티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 황교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최근 나흘 만에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출범 사실은 본선알TV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세하게 전해드리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온 향토 인사 등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를 저에게 맡아달라고 하시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의 중앙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몸담은 곳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개혁정부였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시도도 못했던 개혁, 즉 노동, 교육, 금융부문은 물론 공공기관의 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국가질서를 바로잡았다고 자평합니다.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반대하는 힘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개혁에 앞장섰을 뿐입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10월 17일 날 현재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는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당대표를 포함하면 대략 현재 한 8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당대표 선거를 한다면 결국 좋든 싫든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들 정치인들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자유우파, 누가 더 보수우파의 가치에 뚜렷한지, 또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들, 가령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정부를 확실하게 스포트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누가 좀 더 적극적인지, 그리고 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에 누가 좀 더 적극적인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좀 더 적합한 후보를 선택을 하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8명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황교안, 지금 이 순서는 최근 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 따른 당대표 지지도 순서입니다. 또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권영세, 이 8명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그나마 누가 현 상황에서 가장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여러 판단들이 다르겠지요. 그런 판단 속에서 결국 자신의 판단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또 다른 사람의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선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 달성군에 사는 한 할머니가 최근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면서 쓴 글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고 성함이 이춘정이라는 분인 모양입니다. 이 이춘정이라는 대구 달성군의 할머니는 나는 꼬부랑 할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꼬부랑 할매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 저도 한 말씀 하겠소. 저는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춘정 할미요. 나는 평소에도 허리가 아파 절절 매는 건 물론이고 목과 다리 관절도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간다오. 그런 노인네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꼬부랑 할머니인 내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다녔다오. 그런데 사실은 이 말 하려고 글 쓰는 게 아니오. 국민의 짐당인지 망할 놈의 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소. 우리가 국민의힘 당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소.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구와 경북은 국민의힘 당 뿐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놈들이 하나같이 인간 같자는 쓰레기들만 해왔으니 이번에 선출하는 당대표는 좀 똑똑하고 품격 있는 당대표를 뽑아봅시다 그려. 빨갱이들은 문재인 정권 때 선거를 할 때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어도 국민의힘 당 이놈들은 꿀먹은 벙어리 모양 모두가 하나같이 주둥아리를 쳐닫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어디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황교안 총리님께서는 줄기차게
부정선거 척결을 부르짖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고맙소.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우리가 모두 황교안 후보를 찍도록 합시다. 몸이 성취하는 늙은 이 할미는 황교안 총리님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도록 오늘부터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간다고. 당신들도 나라를 살릴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황교안 총리님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세워서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오. 2022년 10월 26일 꼬부랑 할매 드림. 이렇게 해서 바로 최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모식이 있던 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있던 날에 대구 달성군에 사는 이춘정 할머니, 그러니까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연세 드신 애국 시민이 쓴 글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뚜렷한 정통우파, 뚜렷한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 가운데에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더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중에는 황교안 대표의 탄핵 당시 행적과 관련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사람마다 판단들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서로 각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8명 정도로 압축된 정치인들 중에서 차기 당대표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8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절대로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확실한 한 명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권영세, 조경태. 여러분은 이 8명의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자기 당대표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교안 대표가 경북 구미를 2차례 방문하고 돌아온 뒤 쓴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 중에 총리 시절의 그 규제개혁 이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8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2개월 전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썼던 관련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황교안의 새로운 도전 규제개혁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한 주역이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는 18차례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중 정부 대리인으로서 처음과 마지막 변론을 직접 맡았다. 황 총리는 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도 아무래도 부담되지 않겠는가라면서 중차대한 일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질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유의 적인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 청구해 소멸시킨 결단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황 총리는 작년 11월 마지막 변론에서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작은 개미 구멍이 북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재괴의혈도 인용했다. 국가의 기본 틀이 공격 폄훼당하고 흔들리는데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것은 공직자의 직분이 아니라는 국가관과 소신, 책임감은 눈에 띄었다. 2달 전 제44대 총리에 취임한 그는 요즘 규제개혁과 사회악척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반월 시화산업단지에서 취임 후 첫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공장 신정설 및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7일에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는 책임자는 파면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장 신정설 및 산단 규제 완화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해묵은 과제인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였다. 저수지 상류 지역의 공장 신설이나 광고 대행업 등
5개 서비스 업종 기업의 산단 입주 허용은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30년 넘게 성역으로 여겨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첫 발을 뗀 의미는 작지 않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를 나도 모르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의 한 주나 중국의 한 성보다도 좁은 나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어디는 투자해도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시대는 지났다. 국회를 통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대폭 개정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 선택은 실질적 효과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황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은 그제 필자에게 엄중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가능한 규제개혁은 속도를 내자는 것이 황 총리의 확고한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이때 황교안 국무총리 때 황 총리를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추경호 씨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부총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부터 5년간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어느 후배 정치인에게 정치는 아름답다 같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로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사보다 철학적인 형용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에는 물론 형용사가 빠진 정치도 문제지만 동사 없는 정치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치에서는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행정은 동사로 상징되는 행동과 성과가 더 중요하다. 67년 전 정부 수립 후 경제부총리나 장관과 달리 총리 중에는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사가 드물다. 대한민국호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무장관으로 큰 족적을 남긴 황 총리가 성공한 총리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사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한 규제 혁파 과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손보는 것이 총리 황교안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가 된 지 2달 뒤인 2015년 8월 당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제가 동아일보에 썼던 칼럼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로 그 다음에 2016년 가을부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 가짜 선동에 의한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그런 폭풍이 몰려올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폭풍이 없었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법무장관에 이어 총리로도 상당히 성과를 거둔 총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갑자기 몰아닥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의 경랑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